안녕하세요. 어린이 조선일보 안예진 기자입니다. 그럼 오늘도 6월 4일 NI지면 해설 강의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4면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면의 제목은 이제 강아지, 고양이도 식당에 들어올 수 있대요 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계신가요? 함께 식당에 가고 싶어도 보통 식당에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집에 놔두고 혼자 가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도 함께 식당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함께 기사를 읽어보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 들어온 강아지나 고양이를 본 적 있나요?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먼저 출입이란 어느 곳을 드나듦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 우리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겁니다. 여기에서 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갈 텐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란 식품,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의약품,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 그런 것들을 국민들의 건강에 유익한지 혹은 해로운지 분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약이나 음식들이 우리가 먹어도 괜찮은지, 먹으면 몸에 나쁜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곳입니다. 식품이나 의약품이 마트나 그런 매장, 약국에서 판매되기 전 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과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이나 의약품을 만드는 곳에 영업을 정지하도록, 너네 이제 영업을 멈춰! 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문을 닫게, 폐업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줄여서 식약처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품이나 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전한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곳에서 반려동물이 식당에 들어올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거예요. 이전에는 식당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려면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밥을 먹는다면 동물이 있는 곳이 꼭 따로 있어야 하거나 야외에서만 반려동물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요. 이 법, 반려동물이 음식점에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한 공간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왜 식약처는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위에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는 강아지와 함께 샐러드를 먹고 있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식약처가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계속해서 기사 읽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552만 가구, 552만 개의 집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20년에 비해서 2.8%나 증가한 숫자입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81.6%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원이란 우리 단체에 소속된 한 구성원이라고 하는데요. 가족의 일원 하면 가족에 소속된 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 다른 동물들을 보고도 내 동생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언니, 우리 오빠, 형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우리 딸 같은, 아들 같은 그런 반려동물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약처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식당에
모든 반려동물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당에는 개와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그 반려동물만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동물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병을 옮긴다거나 그런 의심이 되는 반려동물은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 것들이 있듯이 동물들도 예방접종을 맞아서 병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또한 반려동물이 음식을 만드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잘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방과 식당,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들어갈 수 없도록 높은 울타리나 그런 가림막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음식에는 뚜껑을 덮어서 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털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식에 들어가면 사람의 머리카락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의 털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뚜껑을 꼭 덮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런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을 생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한편 부정적인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생 혹은 안전사고를 걱정하기도 하고요.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또 아까 말한 것처럼 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생이란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던가 더러운 곳을 만지면 안 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대책들을 세우는 것을 위생이라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이 들어오면 더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전사고, 반려동물이 막 뛰어다니다가 사람과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막 튀어오르거나 동물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물을 모두가 사랑하지만은 않잖아요.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털이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면 알레르기 때문에 목이 부어서 숨을 쉬기가 어렵거나 혹은 막 여기에 뭐가 나서 이렇게 간지러워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 법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읽은 기사를 바탕으로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라고 부른다고 했죠? 식약처가 반려동물을 식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위에서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이 법을 만든다고 했을까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적어주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체적인 수치도 위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또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번 문제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우리 이거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식당에는 개와 고양이만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동물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 만드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분리해야 하고 음식에는 뚜껑을 덮어서 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조건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개와 고양이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식당에서는 음식 만드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음식에는 뚜껑을 덮어서 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식당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적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반려동물이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시나요? 혹은 반대하시나요? 이유와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성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이유도 있을 건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이유를 적어보자면 찬성한다면 집에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러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옆에서 계속 돌봐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귀엽다 이런 이유도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찬성하는 이유도 적을 수 있고요. 반대하는 이유로는 털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 털 알레르기가 있어서 좀 고통스럽거나 아플 수 있고요. 또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위에서 아까 본 것처럼 위생이나 안전사고 이런 이유들도 적어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은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만약 함께 식당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 나는 반려동물이 식당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